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북한 풍선에 뻥 뚫린 꼴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북한은 어젯밤 9시쯤부터 260개가 넘는 대남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쉽게 말해 휴전선으로 불리는 군사분계선 이북 수킬로미터 지역에서 풍선을 띄운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살포 지점은 10곳 미만으로 주로 서부 전선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후 4시부터 더 이상 풍선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위험 물질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북한발 풍선에 우리 국민들 19시간 동안 노출돼 있던 셈입니다. 그 풍선 안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네, 이번에는 위험 물질은 일단 없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군이 풍선 속 내용물을 회수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쓰레기와 거름 정도입니다. 제가 군에 조금 더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 쓰레기 역시 단순한 생활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찢어진 신발이나 담배꽁초, 종이 쪼가리 정도로 확인이 된 건데요. 인분이나 대남 전단지, 위험 물질은 없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뭐 왜 보냈는지도 궁금한데 그 좀 이따 물어보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날라온다. 뭔가 선제적으로 그래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북한이 이번에 날려보낸 풍선 260개는 하루 살포 기준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군은 대남 풍선 대응 매뉴얼은 없되 관찰과 추적을 면밀히 하라는 취지의 지침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인기의 경우에는 경고 사격을 먼저 한 뒤에 일정 구역을 넘으면 격추하게끔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풍선이나 전단은 무인기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생화학 물질 등 위험 물질이 포함이 된다면 관찰과 추적만 하다가는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풍향이 다시 북풍으로 바뀌면 북한이 언제든 풍선을 날려보낼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만큼 정밀하고 철저한 대응 매뉴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반도 전역이 뚫렸다는데 어디까지 풍선이 내려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로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고 그중에는 서울 최중심지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옥상도 있었습니다. 우연히 풍선이 간 것이라고 해도 공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경기, 강원, 인천광역시 등에 사실상 모든 풍선이 떨어졌고 그 외 서울에 10여 곳이 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도 뚫렸는데요. 무주, 계룡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200km 넘게 떨어진 경북 영천과 경남 거창까지 풍선이 도달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멀리 보내려고 한 걸까요? 예, 어떻습니까? 예, 일단 북한은 대남 풍선에 타이머가 설치된 기폭 장치를 달아서 비행 도중에 폭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수도권 이남까지 날아간 풍선의 경우엔 기폭 장치가 기능 이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던데요. 그 풍선 안에 찢어진 신발, 아까 김 기자 그랬어요. 담배꽁초, 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걸? 예,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한의 예. 대북 단체가 날려보낸 대북 전단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풍선을 살포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미 26일에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상황입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채널A에 출연해 비슷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쓰레기 오물을 대량 보내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내고 있는 일부 탈북 단체들 향해서 야 제발 보내지 마라 이런 국민적 여론을 형성해서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우리 국민이 어떻게 동요하는지 심리전이나 작은 위협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제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 화풀이를 하고 실패 책임 여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자, 이런 걸 보내는 국가가 있나 싶긴 하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민곤 기자였습니다.